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세계 정시 전망, 알아야 할 지킨다, 주식 전망, 코인 전망, 부동산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푸틴이 미친 거다, 뭐 이런 정신 이상 현상이 나서 그렇다라고 이제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의 경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투자 판단을 참고만 하시고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얻고 객관적인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산의 매수 매도에 의한 손실은 전적으로 기아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자, 지난 1년간의 주가 정시 하락의 주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푸틴이 미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이든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자, 푸틴이 정말 이게 과연 그럴까요? 백신에 대한 기대에 반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2차 팬데믹 공포, 물류비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패드의 금리 인상 폭탄 선언. 자, 이전 발표와 다르게 6월 말 폭탄 발언으로 2차 과락이 나왔고요. 영국 존슨 총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바이든의 이상한 행보.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가만히 잘 있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 두 국가를 보면요, 서방 진영에서 무기, 에너지, 금융 매출 각각 1, 3위 국가예요. 1위에서 3위가 왔다 갔다 하는 국가들입니다. 왜 구소련 연방 동유럽 국가의 미사일을 과도하게 지금 계속 깔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최근까지만 해도 군사적인 행동을 좀 많이 자제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자제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간간히 하긴 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감소했어요. 구소련에 비해서, 소련 시대에 비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EU 국가들 있죠. EU 국가이면서도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입니다. 걔네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뭐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시베리아에 푸틴이 요청을 하면서 합작을 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유, 그다음 천연가스, 그다음에 금속, 히토류 이런 자원을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시점에 이제 푸틴, 한국도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서 푸틴이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됐을까? 그렇죠? 왜 침공을 했냐면 이 중국 팽창을 견제한 미래 지정학적인 전략이다. 오늘 이제 주제가 어떤 이제 밑에 쭉 펼쳐 나가는 게 중국 에너지 공급망 차단 전략 중에 하나로서 미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푸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작전에 이 전 세계 경영의 하나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다?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고요. 똘끼 푸틴은 사실상 러시아 연방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반격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06년까지만 해도 친러시아 국가였고요. 과거 상호 원조 조약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였는데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세계 정치를 공포로 몰아가는 주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얼마나 중요하길래 왜 갑자기 푸틴은 러시아를 침공했을까요?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유일하게 러시아가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나가는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 송유관들, 천연가스, LNG 가스, 그 관들이 지나가는 가장 넓은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러시아가
돈을 버는 어떤 라인들이 다 깔린 곳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갑자기 2년 전부터 젤란스키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후부터 갑자기 영국하고 붙어서 엄청나게 반 러시아 행위를 하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2013년, 14년에 푸틴이 크림반도 아주 몇 군데를 이제 잡아먹었죠. 그렇죠? 잡아먹고 뭐 이런 행위가 좀 있어서 반 러시아 정서가 많이 자라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걸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굉장히 밖이라면 영국과 미국입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 러시아 푸틴을 자극을 하게 됐죠. 자극을 하면서 어떤 말을 계속 반복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말을 반복을 했죠? 이게 어떤 말을 반복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나토군을 우크라이나에 절대로 진주하지 않겠다, 이 말만 반복했어요.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이 말을 공영방송에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자기 이제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그 있죠, 매일 방송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푸틴이 나는 요까지만 먹고 그냥 협상하고 말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안 들어온다네. 그러면 내가 가서 먹어야지, 이런 의도를 만들지 않았나, 이 덫을 파서 함정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평화시대였거든요. 국지전 같은 것만 약간씩 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평화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이라크 전쟁도 끝났고, 아프가니스탄도 끝났고, 지금 남은 거는 IS, 그렇죠? ISA가, 거기만 남았다. ISS. 그 시리아 내전만 남았어요. 그렇죠? 거기만 이제 국지전 같은 이런 전쟁만 하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러시아도 포함하지만 그걸 빼고는 미국과 영국이 전 세계 국방 기업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치 자금이 굉장히 세수와 정치 자금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자,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나 영국한테 정치 자금을 주는 후원 단체를 보면요, 방위산업협회, 에너지 앤 건설협회, 그다음 축산낙농협회, 기독교연합, 헤지펀드인 금융투자협회, 제약 앤 병의료협회. 얘네들이 미국 정치인과 영국 정치인, 그다음 전 세계 이게 정치인들한테 가장 많은 기부 체납을 합니다. 이게 정치 자금으로. 이게 얘네들을 딱 보면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있죠, 그렇죠? 이걸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이 바이든이 이 얘네들한테 엄청난 뭔가를 받아서 뭘 해야 돼. 왜 해야 되냐?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한테 받아서 뭘 해야 되냐? 그리고 평화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일반인들이요, 이 전쟁을 반대합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전쟁 이제 그만해라, 왜 국방비가 이렇게 필요하냐, 이 돈으로 차라리 이제 복지 같은 걸 해달라, 이렇게 유권자들이 이제 정신 세계가 약간 평화주의자로 다 바뀌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얘네들이 자기 기득권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방위산업협회나 에너지 앤 건설협회나, 그렇죠? 얘네들이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협회가 작년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에서 인버스 옵션을 폭탄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때렸는데 주가는 반대로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1년, 2년 동안 갖고 있는 이 얘네들의 옵션을 반대로 때린, 그러니까 이게 주가 폭락한다에 때려놨는데 그걸 갚을 수 없는
규모 곱하기 10배수 이런 걸 때렸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옵션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폭락이 나올 어떤 거를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이 손실을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곱하기 10배짜리를 때렸으면 이게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중국 공산당의 1대1로 계획을 파괴해라. 자, 중국 국방비가요. 이게 바이든이나 영국이 왜 저런 행위를 하냐면 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관점. 앞까지만 보면 이 새끼들 완전 사기꾼이네. 그쵸? 전 세계인을 상대로, 세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쳐가지고 전쟁 공포 만들고, 푸틴 꼬셔가지고 함정이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시민들 다 죽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중국 국방비가 곧 10년에서 20년 사이에 4천조를 넘어갑니다. 지금 1000조거든요. 900조에서 1000조입니다. 국방비가. 그런데 미국 국방비가 3000조잖아요. 3000조인데 이 3000조가 늘어나는 게 이제 약간 힘들어요. 왜? 아까 그랬죠. 평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러시아도 별로 안 그러고 중국만 약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 그만 써라. 이게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국방비 너무 많이 쓴다. 3천조면 됐지. 왜 너고 혼자 자꾸 그 보안관 국제 보안관 행위를 하려고 하냐. 우리도 이제 그만 우리나라 경제 꼬라지가 이런데 우리 적자가 너무 심한데 왜 국방비를 다 뿌리 넣냐. 그만해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커질 것 같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국방비 4천조 시대가 왔을 때는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공포감을 누가 가장 많이 느끼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이죠. 그렇죠? 과거 영국 연방들입니다. 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중국이 저도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이런 행위를 여기가 남중국해죠. 남중국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나겠는데 왜 큰일 나냐? 지금처럼 중국이 팽창했을 때 저기를 전부 다 점선 부분 있죠. 점선 부분 여기를 전부 다 내받아야 그리고 너가 여기 배 지나다니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여기 지나갈 때 우리한테 통보하고 지나가. 안 그러면 언제 너 배를 침몰시켜버릴지 몰라. 그리고 납포시켜버릴지 몰라. 무역선 다 돌아가. 어디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태풍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태풍이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먹고 저기에 또 원유나 석유 같은 시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 저 바다를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수산 자원 이런 것도 있고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석유, 원유, 천연가스 이런 문제 자원 전쟁인 거예요. 결국에는 식량과 자원 이것 때문에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인구가 우리 어릴 적에 보면 10억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16억이더라고. 아까 검색해 보면 15억에서 16억 정도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3억이었잖아요. 그렇죠? 13억이야. 지금 벌써 15억, 16억이야. 근데 이게 인구는 이제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10년이 돼도 17억에서 18억, 뭐 많아도 20억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던데 18억 정도면 멈출 거라고 합니다. 그럼 17억에서 18억에서 멈출 건데 이 중국이 그 인구로 있죠. 인구가 쓰는 소비하는 하루 소비량, 1년 소비량이 식량과 에너지 이 경제를 돌리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에너지. 그 다음 금속 자원 같은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적대 관계인 중국과 내가 어디를 가거나 에너지 자원을 무역하는 이런 길을 차단을 당하면 이 결국에는 뭐예요? 경제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1대1로 전부 다 뚫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이빨을 드러내지 말고 있었어야 돼요. 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사건을 일으킨 이게 일으키고부터 트럼프가 300 슈퍼 300조나 이런 걸 했고요. 지금 바이든도 똑같은 억제 정책, 중국 공산당 억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억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0년 평화 시대가 가져온 그들의 딜레마. 앞부분은 좀 설명이 됐는데 미국과 나토 연합이 국방비 정액할 명분도 없고 확충될 세금도 없습니다. 왜? 인구 증가가 안 돼요. 얘들은. 걔네들은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산업 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죠. 중국은. 근데 미국과 나토 연합은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약간 좀 다른데 미국은 그래도 약간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나토 연합은 전체가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 같이 그렇죠? 선진국들은 공통점이에요. 껍데기만 남은 러시아를 자극해서 우크라이나라는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세계 시민들에게 공포감과 정의감을 불러일으키면 국방비 정액과 군비 확장 명분과 여론이 완성되는 것이다. 요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계속 꼬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에스토니아부터 해서 시작해서 리투아니아 뭐 이런 작은 그 나토 새롭게 가입시키고요. 이제 영국이 앞장을 서 다 가입시켰습니다. 미국과. 거기다 미사일을 다 깔았어요. 그렇죠? 미사일 다 깔고 뭐 그 나토 군 기지 만들고 이런 걸 다 하다가 막판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국이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에다가 나토 우크라이나 연합 훈련장을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빡 돌기 시작합니다. 누가? 푸틴. 그리고 여기다가 요격 미사일을 깔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영국제를, 그죠? 영국이 먼저 덤빕니다. 덤비가 자극을 하죠. 막 깔는데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막 하니까, 미국도 우리 거도. 한국도 뭐 하죠? 한국도 이거를 따라가서 폴란드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나,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다가 뭐 팔고 있죠? 한국에? 대전차포, 대전차, 이런 걸 팔고 있잖아요. 그쵸? 탱커도 팔고 K9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얘네들하고 똑같은 전략을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자, 러시아 따위는 미국 우방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총 군사 그러니까 국방비는요 나토군 정도예요. 그렇죠? 나토군 정도고 나토군 정도면 100에서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보다 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 한국하고 비슷한 건 아니네. 그렇죠? 한국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입니다. 그 러시아 따위는 재래식 무기 위주가 많고 그다음에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얘를 건드리는 얘를 가두리 한다? 그래도 얘를 억제 정책을 한다? 이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정면을 해드리면 뭐가 문제냐면 인구 3억 5천만 명인 미국 국방비 3천조예요. 친미 우방국 전체 다 해도 4천조 정도일 겁니다. 제가 인도 빼고 인도는 이제 이게 러시아 친러도 하고 친미도 하고 좀 이상한 행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걔 빼고 걔도 금액이 좀 커요. 자, 인구 15억의 중국 국방비 1000조죠. 그렇죠? 지금 1000조입니다. 970조 이렇게 1000조 정도고요. 인구 15억인데 현재. 근데 자, 10년에서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인구 3억 5천만 명이 미국은 국방비가 3천조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 지금 그 시민들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이제 줄여라. 너가 이제 전쟁도 21세기는 전쟁이 없는 시대다. 평화 시대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이 돈 1000조 정도 줄여가지고 딴 데 쓰자. 경제 개발하는 데 쓰자. 복지하는 데 쓰자. 의료 체계 바꾸는 데 쓰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요구가 진짜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1000조를 가지고 와서 2000조만 하고 나머지 1000조 가지고 의료비 이거 한국형 의료 시스템 만들자. 이 코로나 때는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었냐. 몇십만 명 죽었다. 100만 명 넘었죠 지금.
미국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쵸?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몇 천만 명이 걸렸고, 그리고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 바이든이 지지율이 완전 땅에 기게 됐죠. 역대 최악, 주니어 부시하고 거의 동급으로 역대 최악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가 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인구 17억의 중국 공산당은 국방비가 4, 5천조가 돼요. 10년에서 20년 후면, 빠르면 10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방비는 내려가고 얘들은 국방비 올라가면, 그리고 이 올라간 상태에서 몇 년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미국도 이제 중국을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못 이기게 된다는 이 공포감이 정말 얼마나 심각할까요?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공산당 팽창 이걸 엄청나게 깜찍하게 싫어했거든요. 1950년부터 60년, 70년 초반까지 공산당 빨갱이 퇴치 운동이 벌어진 나라입니다. 이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가 한쪽 우파에서 좌파를 자꾸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이 미국도 그 당시에 무슨 책만 쓰고 무슨 뭐 흑인 운동하고 인권 운동하면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근데 그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저도 걱정돼요. 전 중국 공산당이 정말 싫거든요. 왜냐하면 동진아가 땅이 왜 다 바다가 자기 거냐고. 그게 못 다니게 하고 그 다니면 죽인다. 뭐 침몰시킨다. 납포한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건 정신병자들이지. 이 평화 시대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중국을 사냥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부국 러시아를 때려잡아야 한다. 자, 우크라이나 땅을 지나가는 거 봐봐. 이게 전부 다 그거거든요. 이게 좀 약간 힘이 탄 청색들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다? 배관들입니다. 예, 송유관들이에요. 송유관. 요거는 이제 바다로 가는 거. 요거 바다로 가는 거고, 요거는 육지로 가는 거. 우크라이나를 통과한 게 엄청 많죠. 그쵸?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가는 거를 왜 러시아 걸 차단을 하냐? 왜 우크라이나냐? 이게 답이 딱 나옵니다. 그쵸? 중국을 사냥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는 에너지 자원을 모두 차단해야만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근데 자, 반대로 보면 여기는 중국으로 가는 라인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하냐? 이 독일이란 나라, 독일하고요, 헝가리, 스웨덴, 이탈리아도 좀 있고 몇몇 나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러시아에 이걸 받으면서요, 같이 이 노르트 스트림 2호기도 그렇고 옆에 송유관 이런 거 전부 다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러시아 돈? 러시아 돈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독일이나 헝가리랑 여기 지나가는 송유관을 받는 나라들이 돈 주고 지금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막 계속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뭘 한다? 시베리아 개발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 중이거든.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한국도 그거 뭐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 시베리아 개발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못하고 있는데, 거의 아직까지 5%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95%가 남았어. 이 95%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는 뭐예요? 중국하고 국경이 붙은 곳이죠. 바로 거기서 개발된, 채굴된 원유나 천연가스나 아니면 금속, 이런 모든 것을 중국으로 쏴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쏴줄 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건드려서 이 노르트 스트림 2호기 이거 완성된 지 몇 달밖에 안 됐고요. 이제 독일 정부에서 한쪽 반대파 쪽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나토에서 반대하고 미국에서 반대해서. 근데 완전히 지금 차단시켜버렸죠. 그리고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전 총리, 메르켈 총리 바로 앞전 총리가 있죠. 슈레더 총리가 이 전담하는 회장입니다. 이 기업체의 회장이에요.
러시아 자원 어떤 그 원유 관련 기업의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이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헝가리,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외무부 장관 출신들이 다 러시아 이 국영 원유, 가스 관련 기업의 이사로 지금 다 재직 중이고 최근에 아마 요 사태 때문에 다 관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한국 등과의 밀월 관계로 시베리아 자원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었다. 여기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게 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보국 러시아를 때려잡아야지 시베리아에서 나는 것을 중국에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쵸? 세계 금융, 방산, 에너지 장악 프로젝트, 중국 가두리 작전의 설계자와 통합자들 제가 지금부터 짜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누구냐? 이 실체가 누구냐? 자, 첫 번째 바이든. 이 바이든을 위시한 영국이나 나토 있죠. 나토는 이 사건으로 가담이 된 거죠. 사실은 바이든과 미국과 영국입니다. 자, 역대 최악의 지지율, 외부에서 공포를 조성해야지 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사태나 뭐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이 지지율도 엄청 떨어지고 그 국방비 줄여가지고 야 의료 시스템 바꿔달라고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 중입니다. 근데 성동격서 작전이 필요해요. 왜? 항상 전 세계적 리더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른 데서 자기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이런 걸 많이 했죠. 수나라나 당나라가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무슨 짓을 했죠? 통일되고 있는데 저기 전국에서 뭐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고구려를 침공했죠. 근데 그걸 또 그렇지만 일본을 통일한 오다 노부나의 가신이었던 걔도 결국에는 뭐였죠?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쵸?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조선을 먹고 조선을 그 식민지로 삼아서 자원이나 사람을 데리고 명나라를 치겠다 이거죠. 그런 걸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은 이제 대부분 다 알죠. 파월 의장입니다. 패드 미국 연방준비은행입니다. 그 의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이 속에 있는 IMF. 자 국제결제은행이 바이든의 요청에 따라서 뭘 했습니까? 러시아 루블화 결제를 전부 다 전면 금지 취소했죠. 그렇죠? 이 사람은 아시는 분은 아직 모르실 텐데 인류의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정말 많습니다. 영국 채권을 똥값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가짜 뉴스로 그리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기는 벌써 밑에 폭락에 맞춰놓고 공매도 숏을 쳐가지고 밑으로 폭락했을 때 돈을 많이 벌다가 다 폭락하고 됐을 때 자기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끌고 와서 다 때려 넣어서 다시 엄청난 수익을 낸 이런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로스차일드 기법이라고 이게 로스차일드 기법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스차일드 재단이 지금 존재하죠. 로스차일드가 히틀러 전쟁이 일으킨 이런 기획도 블룸버그랑 로스차일드가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 가문이 역사 기록도 있고 공격적 적대적 헤지 펀드의 왕입니다. 여기에 가담하는 세력이 블룸버그 재단, 록펠러 재단, 로스차일드 재단, 칼라일 그룹, 세버론, 엑슨 모빌, BP라는 영국 에너지 다국적 기업이죠. 자, 코로나 사태와 자산시장 붕괴 설계자로 의심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의심을 됐냐면 코로나를 일으킨 장본인은 조지 소로스. 이 사람 조지 소로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왜?
저 우한 있죠? 우한 폐렴 그 바이러스가 기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이 사람이 지분 그러니까 대주주로 있는 연구소예요. 그곳이 아시겠죠? 거기 그곳이 진짜 웃기는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믿어도 되고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죠. 자, 이 사람들 세계 경영을 하는 중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한다? 중국 가두리 작전의 설계자와 동업자들이다. 이 속에 또 엄청난 동업자들이 있죠. 우리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Plan to leave China. 이게 뭐예요? 가두리 작전. 중국을 가둔다. 이런 거다. 가두는 작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영국이 파놓은 함정, 중국 잡기의 덫이고 함정이다. 서랑 왜 그래?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는 유권자들 때문에 EU나 미국이 지난 9년간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감소했어요. 증가율이 감소했다.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 중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그럼 어떤 뉴스들 보면 이게 중국 국방비 7.1% 증가하는데요. 미국은 1.6% 이렇게 증가하거든. 지금. 그렇죠? 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우 많은 돈, EU 전체는 아예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감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비가. EU는 아예 EU 소속들은 영국 빼고는 무기나 이런 거 아예 필요 없다. 그냥 옛날 재래식 무기 버리고 신종 그런 거 한국에서나 뭐 좀 산 거 사서 쓰자. 요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계속 줄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뭐가 안 되죠? 바이든이 결국 이제 요런 러시아 문제를 일으키고 난 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갑자기 뭘 했죠? 러시아 무역 금지, 금융 파괴, 결제 금지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어저께인가 보니까 1.2조 달러 국방비청에 통과했어요. 긴급 상정을 해서 1.2조 달러면 1.2조 달러면요 돈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1,500조입니다. 1,500조. 이 왜 했냐? 국방비에만 1,500조를 한 방에 그냥 길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을 가능성이 그쵸? 이제 답 나왔죠.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믿기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평화시대와 자산법을 황금기를 깨부숴 부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경 안 쓰고 국방비 정액에만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누군가의 머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이걸 설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스럽고요. 과거에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40년 전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세상의 자산을 모두 무기 방산 기업, 제약 기업, 에너지 앤 그러니까 건설 플랜트, 공매도 헤지 펀드들에게 흐르게 할 전략이다. 이게 한국 대통령도 지금 요번 당선인도 보면 건설 쪽이잖아요. 전부 다 건설 플랜트 뭐 이런 거죠. 희한하게, 이상하게. 이는 10년 후 중국 공산당의 국방비가 미국 국방비를 앞서는 기점을 늦추거나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 독재주의 국가 간의 금융과 자원 전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다? 세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인이고 우리 한국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국인 그 시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시민들입니다. 참 어떡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 바이든 대통령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영국 존슨 총리나 이거 딱 잡아가지고 저 그린란드나 북극 같은 남극 같은데 딱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그 안에서 방 안에서 싸우고 죽이든 지들끼리 결정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 납치라도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납니다. 요즘 보면 젤란스키도 포함해서 저 김정은도 포함해서 써라 왜 그래. 자, 개인 자산 붕괴, 도미노 현상 나올 것이니까 조심들 해라. 결국 세계 시민 소비자 물가만 대폭등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개인 자산 붕괴가 계속 일어난다. 러시아 부도 무역 금지시켜야 중국의 팽창을 막기 때문이죠. 아까 앞부분에 충분히 다뤘습니다. 자,
저 바이든의 전략이고요. 바이든 파월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겠다고 했죠. 잡기는 개소리, 개소리입니다. 자, 보시면 집권한 이후에 계속 올라갑니다. 집권한 이후에 계속 폭등 중에 이 자원 그 금속값들 같은 거는 그렇죠. 뭐만 폭락합니까? 비트코인 부동산도 지금 폭락은까지는 아닌데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뭐 벌써 10%에서 20%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한국만 뭐 이상하게 미분양되는데 내리는 게 아니라요. 그 미분양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피크를 찍고 지금 부동산은 내려가고 있죠. 한 10%에서 20%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홍콩은 완전 폭락이 나왔고요. 완전 폭락은 40%에서 60% 지역마다 좀 다르던데 완전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도 맨하탄 있고 그렇죠. 워싱턴에도 엄청 뭐 중요한 정치 그 가가 있잖아요. 그런 몇 군데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다. 그렇죠.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요 차트를 보면요.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금속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가 뭐 플래티늄 뭐 브렌트유 뭐 그쵸 이렇게 원유값 쭉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내가 자 바이든하고 파월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정말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거 선결 과제다라고 한두 번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1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을 걱정된다. 그리고 잡도록 내가 할게. 이 말만 1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떤 행위를 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끌어들여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더 폭등을 하죠. 자, 바이든이 집권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바이든 중국 러시아 제재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 그래프 순 거짓말쟁입니다. 이 새끼. 그쵸? 이 새끼. 여기서부터 집권을 해가지고 지가 집권한 때부터 계속 폭등 중이에요. 계속 폭등 중입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행동? 인도네시아 수상인가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가 저기 석탄 주지 마. 그러면 내가 뭐 무기 같은 거 줄게. 전화 툭 끊고 호주한테 야 쟤들한테 석탄하고 철강 주지 마. 전화 끊고 이런 행동 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다가 러시아가 저 먼저 그 야말 2호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송유관 행사 딱 직전에 독일하고 막 밀월 관계가 되니까 저거 막아야지 우리 석유 셀가스도 팔고 영국 애들하고 같이 전 세계 석유하고 광산 같은 캐낸 거 전부 다 유럽에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유럽 시민들한테 아시아인들한테 엄청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저 러시아께 들어오면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할 것 같아. 야 칼라일 그룹 요 와봐라. 칼라일 그룹이 뭐 하는 그건지 아세요? 칼라일 그룹 산하에 사우디 뭐 국왕부터 시작해서 중동에 친미 모든 걔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일 그룹 안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아시죠? 주니어 부시 이 전쟁광들이 다 있어요. 그 이사단 전체가 한국의 예전에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이런 분들 또 이사입니다. 임원 지금 또 거기 가담돼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국힘당 쪽에 들어가 있는 추모모 저 금융감독인가 그쪽 출신 분 있죠. 감사원 출신 뭐 이런 분들도 아마 거기 소속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이제 얘네들이 뭐 할까요? 얘네들은 뭐 할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하고 그래야지 자기들께 자산이 그러니까 원래 캐내는 양은 똑같고 이게 가격이 100%씩 오르면은 1년 장사가 그게 10년 장사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1년에 10년 장사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1년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죠. 중국을 사냥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보국 러시아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건 뭐 앞부분 다시 얘기했지만 다시 보면 1950 지금 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고 역대 최고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기사 많이 보셨는데 사실은 뭐예요? 딱 보시면 어때요?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가
70년대가 그 60년대부터 70년대가 가장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그 인플레이션은 상상하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인플레이션은 이때는요 70%까지 올랐어요. 70%까지 돌발적인 그렇죠? 여기는 지금 아직 7.5%입니다. 7.5가 아니고 요번 달은 7.9가 됐습니다. 7.9가 됐는데 뭐 다음 달 되면 4, 5, 10일자 되면 또 발표하는데 그때는 아마 8에서 9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아직까지 완전한 위험 아니죠.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하던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공매도 세력들 공보감 조성 여론몰이일 뿐이다. 다행히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게 무적장 이렇게 연속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꺾여 내려가는 구간에도 있거든요. 꺾여 내려갈 때 조금 위험합니다. 많이 일시적으로 그냥 천천히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은 저걸 캐내거나 어떤 자원 활동을 하거나 뭘 생산을 한 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거든 지금요. 증가를 했다가 갑자기 저게 가격이 다운되면 설비 투자비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고를 많이 하겠죠. 해고를 많이 하고 막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되면 뭡니까? 고용을 하지 않고 고용을 하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소비자가 뭔가를 물건을 못 사요. 안 사게 되죠. 근데 이미 물가는 폭등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소비를 안 해주니까 무슨 현상이 납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 양쪽 다 소비자와 기업과 동시다발적으로 도산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대공황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빨리 막긴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자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3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이 공포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요까지 정리를 하고 보면 여러분 느끼셨죠?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미국 바이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우방국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 걱정스럽습니다. 러시아 사태 이후 중국을 때릴 것이다.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는 억지로 군사력으로 타격을 한다는 게 아니고 무역 제재 같은 걸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이 함정에 빠지지 않더라도 미국, 영국, 대만을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고요. 대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곳이거든. 근데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요. 이 두 나라 다 실제로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들하고 군사 동맹을 맺지 못한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군사 동맹을 맺지 못했고 심지어 대만은 국가로 인정까지 못 받고 있고요. 유엔의 정식 가입 국가도 아니. 그렇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야 나도 한번 때려볼까? 그러면 미국군이 들어올까? 못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 배로 다니긴 하는데 배로 다니긴 해요. 다니는데 대만의 군사 지원을 해줄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핵전쟁이죠. 핵전쟁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만을 가지고 또 갖고 놉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죠? 대만을 가지고 홍콩 가지고 또 갖고 놀다가 지금 홍콩이 맞았죠. 지금 홍콩은 완전히 먹어버렸잖아. 중국이. 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연합이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 경제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요. 중국, 홍콩 주식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 홍콩 주식,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 올린 게 홍콩 주식 정말 조심해라고 했는데, 그쵸? 지난 몇 달 전이고 작년에도 제가 홍콩 주식 사지 말했죠. 중국 관련 기업도 사지 말했죠. 전기차 같은 거 빼고. 근데 전기차도 지금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레이 달리오는 오히려 중국 주식을 최근에 막 사고 있던데, 조금
걱정됩니다. 어쨌거나 홍콩 주식은 사면 정말 위험하더라고 지금. 왜냐하면 홍콩에서 금융 사들이 홍콩 금융사들 있죠. 얘네들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고 있냐? 홍콩에서 그 본사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지소 같은 것만 두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한국 이쪽으로 지금 막 옮기고 있거든요. 그죠? 한국의 전주 같은 도시로 옮기고 있고요. 런던이나 아일랜드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홍콩의 부자들 지금 거의 다 탈출 중이에요. 탈출 중. 자산가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될 양상이고 미국과 우방국들의 중국 파괴하기 장기 플랜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윤통 정부도 이 기류에 앞서서 중국 견제로 간다고 하면 한국 경제 무역 수지가 정말 어떻게 될까요? 중국한테 들어오는 돈이 30%예요. 한국 경제. 그렇죠? 30%가 사라지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정말 그 30%를 어디서 메꿔야 될까? 그렇죠? 외교로 잘해가지고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저 EU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그걸 다 메꿀 수 있냐? 그게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여기 이분 그 수출 플랜이 없더라고. 그렇죠? 수출 플랜이 빵. 수출 플랜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저는 요번 5년 동안 좀 힘들지 않을까?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시장 매우 위험합니다. 수익관리부터 하세요. 수익관리부터 하시고, 자, 왜 위험하냐? 매우 신중한 투자, 소극적 투자, 수익관리형 투자 해라. 수익을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런 데서 팔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수익 실현, 중단기적인 매매가 더 지금은 좋다. 제가 별로 단기 매매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게 맞다. 지금 이제 내려갔다가 어떤 호재가 조금 터져가지고 올라가면요, 그 추가 매수한 분량에 옛날에는 30%만 팔거나 50%만 팔거나 뭐 이런 식이고, 그래 지금은 전체 금액, 추가 매수한 금액까지 다 파는 이게 추가 매수한 금액이고 내 원금이다. 그러면 이까지 다 수익 실현해서 현금으로 냅두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기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밑으로 만 30% 정도 더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거 다 팔 필요 없죠. 요 정도만 팔면 돼요. 그렇죠? 이 올라갈 때는 요 정도만 팔아 치우고 이 나머지는 가지고 계시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오히려 평단가가 아주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복리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 이 전체의 그림의 악재가 연속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속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한번 터졌으면 이 구간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오늘 전체는 복잡하게 이렇게 시장이 교란돼서 옆으로만 한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 번은 확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옆으로만 계속 가는 장세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갑니다. 전고점 어떻게? 전고점이 최근 여기가 2021년 1월 7일인가 제일 높았잖아. 그러면 이거 계속 빠졌죠. 빠져가 이렇게 쭉 떨어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고점을 뚫을 건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요 고점 있잖아요. 최근 고점. 여기가 3,400이고요. 여기가 2,900입니다. 2,900. 2,900은 청문이 돌파할 거예요. 그쵸? 이거 돌파하고 3,100에서 3,600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게 올라가려고. 그쵸? 그 중에 근데 어떤 종목들은 먼저 자기 혼자 이 지수를 넘어가서 팍 터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내년쯤 되면 내년에 보면 몇몇 그 자동차 관련주 있죠. 반도체가 그 공장들이 아주 많이 완성되거든요. 내년 3월, 4월 달쯤 되면.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공장들은 어느 정도 지어졌는데 지금 자동차 전장 반도체들 지금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많게는 2년 뭐 이렇거든요. 그거를 테스팅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서 곧
테스트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미국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 공장을 지어놨고 가동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현대모비스하고 뭐 대만 기업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 중장기적 매매를 하시고 혹은 완전한 초장기적 매매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불안할 때는요. 초장기적 매매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초장기적 매매 하실 때는 뭐가 중요하죠? 종목이나 그죠? 종목.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사유가 안 생길 만한 ETF. 그쵸? ETF 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쵸? 이 두 개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은 초장기 투자가 훨씬 유리한 구간이다. 자, 역사적 우상성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역사적 우상성이란 거는, 제가 밑에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역사적 우상성 관점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정말 심각하게 가상화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처음에 뭐였죠? 시진핑만, 중국만 코인 채굴 격발시 최고 무기징역 4년까지 때린다고 이게 나왔죠. 명령 떨어지고 그 코인 채굴기 전부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죠? 카자흐스탄으로 보냈죠. 그렇죠. 카자흐스탄으로 보냈는데 거의 뭐 30만 명 사람들이 채굴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거기에 카자흐스탄에 보냈는데 카자흐스탄이 이 전기세가 감당이 안 돼서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여기 데리고 와서 이걸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뭘 했었죠. 평화 유지하고 카자흐스탄 잠재우고 돌아가면서 한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상화폐 전쟁 같기도 해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러시아 푸틴이 코인 시장 폐쇄해라 이렇게 뭐 명령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죠?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된 것 같은데 거래소 폐쇄해라. 그리고 이 거래 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엄청난 세력, 엄청난 어떤 기득권 세력인 정치 집단들이나 어떤 국가들이 여기에 가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국 쪽이거나 그쵸? 일본 정부가 얘네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자산을 다 뺏어 먹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전 말에는 이랬죠. 시진핑이나 푸틴이 저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행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행위를 보니까 얘네들 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 거로 보여집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지키려고 하지 도움이 안 되는 거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잖아. 얘들 보면 두 사람 다 뭐 하고 있죠 지금? 파괴하려고 하잖아. 가상화폐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답이 이 코인의 주인은 누구냐? 미국 정부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미국 정부거나 미국하고 우방국가의 몇몇 기득권 세력일 걸 가능성이 있죠.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바이든 코인 조사 명령, 뭐 코인을 뭐 어떻게 쓸까, 뭐 어느 정도 조사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코인 이게 자기가 모르니까. 아마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게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하면 결국에는 뭔가가 알려지겠죠. 갑자기 왜 조사를 이 두 사람이 이 가상화폐를 팽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던져버리고 있잖아요. 야 이거 전부 다 조사해서 이거 다 없애버려. 그리고 너는 이거 하다가 걸리면 너는 다 사형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봤을 때 바이든은 또 의심하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가 제대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지금 다 먹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누군가가 다 먹고 있다는 건데 공화당 쪽 사람들이 아닐까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일루미나티나 정말 아니면 아까 말했던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거기에서 가담자가 아니었나 봐. 그쵸?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실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패드, 국제결제은행 등 변동성 없거나 적은 기축 통화, 연동,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쵸? 그 다음에 나토가 EU도 이거를 준비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중국도 그거 하려고 합니다. 중국 기축통화를 코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상화폐로. 그럼 코인이 실제 지금 있는 코인들 말고요. 이거는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모든 코인 100%는 변동성이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못 쓰는 겁니다. 변동성이 없는 코인으로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있는 기존의 코인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게 나오는 순간. 시진핑도 중국도 만든다고 하고 이 패드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도 준비를 해봐라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 연런 재무장관이 그 추진 중입니다. 재무부에서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대비해야 되고요. 그렇죠? 왜 중국을 계속 때려잡으면요, 러시아, 중국에 투자했거나 서합을 하고 있는 은행 기관들은 금융기관들이 도산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리츠 투자한 그 은행들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에 서부 프라임 모기지는 또 리츠죠. 부동산 리츠입니다. 그게 터져가지고 전 세계 은행 60개, 전 세계 1등부터 60개가 다 도산됐잖아요. 그쵸? 한국 기업들도 엄청나게 도산됐습니다. 도산된 거 그냥 말로 막아준 겁니다. 막아준 것도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외환은행까지 넘어갔잖아. 그거는 IMF 때문에. 자, 금융기관 도산 전에 일어나는 일, 대출금 강제 회수합니다. 아시죠? 서브프라임 모기론 때 당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강제 회수합니다. 그 다음에 IMF 때도 당해보셨을 거예요. 회사 뭐라고 하죠? 하여튼 빚을 원래 석 달 기다려주는 거를 석 달 기다리고 넉 달까지 기다려줬는데 석 달이 만기면 만기가 끝나는 거 있죠. 그냥 봐주고 있다가 이자를 계속 받고 수익이 나니까 그냥 전수조사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 금융기관이 도산되기 직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 강제 회수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거나 부실 기업 거 그쵸? 쭉 막 전국의 국민들, 시민들 여러분들한테 대출 회수 서한을 다 보내요. 보내가지고 대출금 갚아달라고. 50%씩 막 갚아라고 하거나 전액을 갚아라고 하거나 안 하면은 아파트 빨간 딱지 붙이죠. 그렇죠? 공장에다가 빨간 딱지 붙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걱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당분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돈 버셨으면 부동산 팔아야죠. 빨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가 패턴의 역사적 관점을 공부하세요. 역사적 관점을 무슨 이야기냐 이게. 역사적 관점을 알려고 하면요. 과거 10년에서 30년간의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이거를 10년 차트를 쭉 펼쳐놓고 길게 해놓고 딱 보시면 대폭락하고도 그리고 대폭락도 한 3년 동안 내려가는 장도 있고 3개월 동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것도 있고 3년 동안 내려간 것도 있고 3년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데 또 폭락을 한 1년 정도 더 한 구간도 있습니다. IMF 때. 그런 걸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하시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바닥은 있었어요. 그죠? 바닥이 없는 건 없잖아요.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했잖아. 그죠? 반등할 때 내가 정리식으로 계속 사고 3년 동안 또 올 수 있으니까 이 폭락 기간이 정리식으로 계속 사고 앞으로 좀 힘든 2년 동안은 2-3년 동안은 정리식으로 계속 사 모으고 그 다음에 파는 거는 폭등했을 때만 판다. 폭락이 있듯이 폭등이 있거든요. 폭락이 있듯이 폭등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2600 시점이잖아. 그러면 2600에서 21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했죠. 제가 그 공지에 옛날 제가 올려놓은 거 21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최하까지 보면 2100이거나 2500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완전 전 세계가
큰일 날, 그 핵전쟁이나 뭐 이런 거 일어나면 거래 정지가 되니까 그거는 폭이 그렇게 심하지 못할 거예요. 그쵸? 한 며칠 동안 완전히 막 박살 나겠지만, 그러다 거래가 정지될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풀리고 다시 주가는 폭등할 거예요. 자, 대폭락 시점, 기간, 폭락 범위에 대한 시각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 공부는 차트로 하는 겁니다. 차트로. 월봉, 주봉을 펼쳐놓고 쭉 보십니다. 월봉, 주봉을 보셔야 돼요. 월봉, 주봉. 자, 자기 개별 종목이 상장한 지가 오래된 거는 월봉, 주봉 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코스피 있죠.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나스닥, 다우 지수, 이거 갖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이 나스닥 코스피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군을 갈아타시든가, 아닌 거 잡주 같은 거 들고 있다가 폭락 맞으면 그거는 뭐예요? 상장 폐지 당합니다. 거의 IMF 때가 상장 폐지 거의 200개 나왔어요. IMF 때는 상장 폐지가 기업이 도산되는 기업들이 하도 많아서 200개 넘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거의 뭐 70%, 80%가 다. 대폭락 시점 이거 확인하시고, 반등을 어떻게 할지를 신중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라는 겁니다. 옛날 차트를 찾아가서 요때 하고 비슷하게 간다 하면 내가 적립식으로 좀 사고, 이때처럼 된다고 하면 나는 약간 몇 번 나눠서 올인형으로 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 올인형으로 주가면서 하고, 어떤 거는 계속 적립식으로 사야 되겠다. 이런 거.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적립식 분할 매수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굉장히 긴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긴 방송에서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한국은 약간 문제가 러시아하고 중국 시장을 하면 거의 20%대 후반, 30%까지 같은 무역 수지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데, 빨리 우리 나라의 지도자와 그 행정부, 그 다음에 재정기획부나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른 시장을 빨리빨리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 기업을 모르는 또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번 대통령은 기업 뭐나 어떤 경제 관념이 제가 볼 땐 거의 뭐 없으시던데, 토론하실 때 보니까 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기대는 해봅시다. 그 밑에 분들이 또 좋은 능력 있으신 분들을 많이 뽑아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구독, 댓글,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다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미래성장주는 결국에는 전 세계 그 전체 지수, 아까 제가 공부하라 했죠. 역사적 관점 차트 30년, 10년 이렇게 보면 주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한 번, 두 번 하면 이렇게 폭락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와장창 무너져. 바짝 올라가면 와장창 무너져. 지금이 여기일 수 있잖아. 여기 정도일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도 뭐예요? 이 정도를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심리와 추가 매수 자금, 이런 거 생각하시고, 적립식으로 이렇게 여기 떨어져도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언제 판다? 이 전고점들 있잖아. 이렇게 쭉 꺼가지고 이런 고점들이 뚫어내거나, 내가 돈이 지난번 전고점 여기를 덜어 올릴 때 이 위로 가서 여기일 때서 팔거나 아니면 여기일 때만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이 손실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밑으로, 내 평단가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밑으로 깨진 전체 지수가 깨진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야. 그리고 사면 안 될 종목을 사서 그렇죠. 코스닥 종목 중에 상장 폐지 되는 종목, 상장 폐지가 나올 종목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심리가 박살나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영상을 많이 보세요. 긍정적인 영상 중에 제가 추천을 하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유명한 강연, 판매 왕이죠. 이분의 강연도 보시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브라이언 트레이시. 저는 힘들 때마다 이번 영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보는 영상은, 저는 이 영상 거의 100번 홀쩍 넘겨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거의 10년 정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7년, 8년째 보고 있고,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 더 시크릿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더 시크릿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영상에서, 위대한 시크릿 아닙니다. 론다 번의 이게 시크릿 첫 번째 작품이고요. 위대한 시크릿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렇죠? 시크릿 그 관련해서는 이거 더 시크릿이라는 그 영상을 보면 1시간 30분짜리가 있어요. 1시간 30분인가 40분짜리가 있어요. 요거를 많이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내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이 두 편입니다. 제가 인생이 정말 가난하고 50만 원밖에 없고 지옥, 그게 자살해야 되는 그런 악몽 같은 거, 이렇게 살 때,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이 영상들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현금도 몇억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게 뭔가를 긍정적으로 계속 뭔가를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도 다 극복이 됩니다. 수고하시고요. 자, 방송은 여기까지.